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금요일은 오늘 시장 탄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합니다. 코스피, 코스닥 좀 희비가 엇갈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내 포트폴리오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전문가의 도움 받아보도록 하죠. 박현상 유한타증권 부장 모셨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12월장 들어서는 또 처음 뵙는 것 같은데 12월장 투자 전략 부장님의 포트는 어떻게 가져가고 계신지 집중급 회피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회피는 또 잦은 매매라고 가지고 오셨네요. 회피 전에 집중은 반도체인데 반도체 안에서도 지금 굉장히 많이 나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떤 쪽을 집중하자는 말씀이신가요? 큰 거 해야죠. 저는 큰 그렇게 거? 생각을 합니다. 투톱인가요? 투톱 중에서도 일단 가장 큰 게 삼성전자고요. 근데 그건 아마 이제 다 알고 계실 테니까는 좀 내용을 좀 버무려 볼게요. 지금 코스닥 잘 가고 있고요. 네. 근데 오늘 알테오젠 때문에 빠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이오를 버려야 될까요? 부터 시작하는 여러 가지 의문이 갖게 됩니다. 일단 반도체부터 말씀을 좀 드리자면 반도체는 다 빼고요. 그냥 실적이 좋습니다. 내년 추정치가 좋아지고 있는 중인데 내년 추정치 근간은 메모리 가격 상승세죠. 그런데 얼마 전에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 쪽에서 얘기한 콩코를 좀 보면은 캐파 증설보다는 믹스 개선을 통한 어떤 가격 우위 전략으로 나가겠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가 수요가 아마도 40에서 50% 정도 증가한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 공급 같은 경우는 15에서 20% 정도 증가되니까 공급이 수요를 결정할 전망이라는 부분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처럼 로봇도 많이 움직이고요. 혹은 어떤 것도 움직이고 바이오도 작은 것들이 많이 움직이는데 이럴 때 우리가 어떤 걸 선택해야 되는지는 일단 실적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는 반도체 업종을 해야 되는 게 기본 세팅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4분기 디램 가격도 역시 최대 규모로 인상을 하는 것도 확인이 됐기 때문에 일단 1월 달부터는 다시 실적 시즌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25년도보단 26년도 증익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지금 원래 시장 보시면은 코스닥이 간다 그랬을 때 지난주 금요일 코스닥 엄청 올랐잖아요. 그랬으면은 거래소가 좀 쉬거든요. 근데 거래소가 안 쉬어요. 그만큼 외국인이 매수할 때는 반도체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반도체 투톱이라든지 혹은 반도체 업종 위주는 일단 포트에서 꼭 챙기셔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요즘에 뭐 제약, 오늘은 뭐 알테오젠쯤에 살짝 흔들리고 있지만 제약도 잘 가고 반도체도 잘 가고 로봇도 잘 가기 때문에 어떤 섹터에 집중하는지 고민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중요한 건 실적이다. 또 1월이 다가오면서 실적 시즌이 맞물리게 되겠죠. 실적이 탄탄한 반도체를 보자 집중 섹터로 가지고 오셨고요. 회피는 잦은 매매인데 결국에 또 투자 전략이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제가 영업점에서 볼 때 고객들 혹은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를 가지고 제가 가지고 옵니다. 아마도 여러분 했던 거 꼭 들어맞으실 거예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봇이 너무 잘 가요. 근데 내가 산 로봇은 그 다음날 안 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참다 사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로봇이 움직이잖아요. 지금 패턴 보시면 다 똑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소위 물려있는 혹은 최근에 들어왔던 섹터, 그래요. 조방원이라 치겠습니다. 조방원 바닥 찍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대부분들은 바닥은 나왔다 라고 하는데 로봇이 더 빨리 가고 바이오 작은 것들이 더 너무 빨리 간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께서 그쪽 포트를 참다가 이쪽을 팔고, 그런데 대부분 섹터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차트들이 바닥을 찍으면서 안정화가 진행 중이에요. 좀 잘 느껴보시죠. 그런데 그것을 못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다 여기서 업매매가 많이 나옵니다. 제가 항상 저희 시간에서 업매매 하지 말자 말씀드리는데 조만간 실적 시즌이 오게 되고 혹은 또 FOMC가 끝나게 되면 다시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오는 패턴이 된다면 그때부터는 조방원도 들어올 수도 있고 다른 섹터로 확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것들을 내가 단기는 좋습니다. 그런데 손절을 치고 잦은 매매로 왔다 갔다 2번, 3번, 2, 3일 하면은요 계좌 많이 망가져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좀 지양하신다고 하고 좀 말씀을 드리는 중이기 때문에 요거 좀 끄덕끄덕 하시면서 좀 새기시면 어떨까 싶어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뒤늦게 따라잡아서 다시 한번 소위 말해서 물릴 수가 있기 때문에 잦은 매매는 지금 시점에서는 피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비중 만나보기 전에 지난주 리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모백스를 탑픽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뭐 계속해서 줄고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살짝 조정이 나오고 있지만 10,000원을 터치하면서 고점을 좀 높였거든요. 어떤 전략 AS 해주시죠.
저도 거의 저점 부근에 말씀을 드렸을 것 네. 같아요. 로봇이 처음 스타트한 다음에 그 다음에 로봇이 간다면 물류 쪽에서 실적이 되고 있는 쪽이 기관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외국인들이 들어오지 않을까 이런 논리로 좀 말씀을 드렸는데 거의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이 되는 섹터는 마음 편하게 들고 가셔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로봇이라는 섹터 안에서 지금 변동성이 크게 나오고 있는 중이죠. 계속 해야 될 섹터는 맞긴 맞지만은 만약에 어느 정도 수익이 나셨다면은 반 정도라든지 3분의 1 정도는 챙기시고 그 다음에 안 오는 것을 찾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반도체가 없다는 반도체에서 실적이 좋은 섹터를 종목들을 찾는 게 가장 맞는 전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부장님의 포트폴리오 비중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몇 주째 좀 비중을 동일하게 가지고 가시는 느낌입니다. 네. 되게 세분화해가지고 여러 섹터를 포트 안에 넣어서 비중을 태우고 계신 것 같은데 앞서 강조해 주셨던 뭐 반도체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조선, 증권, 지주, 전력기기, 엔터는 여전히 빠지지 않고 네. 들어가 있네요. 엔터는 왜 계속 홀딩이십니까? 일단 엔터도 괜찮고요. 네. 지금 섹터가 보시면 저희가 이틀 전에 조방운 올랐고 네. 증권 지주 올랐고 어떻게 보면 로봇만 간다 바이오만 간다 하시긴 하지만 나름 건전한 선호하면 중이긴 합니다. 그런데 그 섹터 안에서의 내용이 다음 주에 혹은 다음 달에 실적이 받침되지 않을 것들이 꺾일 수 있는 모멘텀만 없다면 꺾일 네. 수 있는 재료들만 없다면은 그냥 들고 가셔도 됩니다. 제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시장은 언제든지 바뀔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그러다 코스닥이 또 가서 코스닥도 잠깐 얘기를 드리자면 아시다시피 12월 초에 발표를 할 뻔하다가 활성화 대책이 조만간 이제 발표할 거라고 12월 중순으로 뉴스를 확인했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종목들이 어떤 섹터 바뀔지 또 모릅니다. 그만큼 12월의 경우는 많은 부분이 여러 내러티브에 섞이면서 종목들이 쏠리는 요즘 시장 보시면은 한쪽 섹터가 자동차가 지금 이틀 연속까지 그렇게 누가 알았겠습니까? 관세는 잠깐 건드린 것 뿐이고요. 그만큼 로봇백을 밸류가 붙어서 실적이 있는 쪽으로 당위성이 생기면서 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 섹터들을 분산 투자할 필요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중이고요. 이번 주 내용 잠깐 말씀드리자면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 30% 통과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 움직인 것도 맞고 삼성물산 주식 증여를 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럴 때 지주사도 같이 움직인 거 보이실 거예요. 그만큼 뉴스 자체가 알고 있는 뉴스 안에서도 강력하게 반응하는 장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같은 경우는 종목 선별 그리고 섹터가 고르게 분산되어 있어서 거기서 내가 매매를 좀 영민하게 하시는 게 맞겠다라는 부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중을 촘촘하게 가져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강조해 주셨고요. 반도체 집중으로 가지고 오셨는데 그 안에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종목을 봐야 된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는데 탑픽으로 VM 들고 오셨네요. 네, 일단 네. 제가 최근 동안 좀 작은 종목 위주 말씀드리고 있고요. 큰 종목 다 아실 테니까 좀 빼도록 하고 VM은 국내에서 식각 장비 유일하게 상장 업체입니다. 주력 장비가 폴리라든지 메탈 식각 장비를 통한 만드는 수혜로 예상이 될 수가 있는데 그냥 실적을 좀 보일 수가 있습니다. 4분기 매출액은 500억 돌파할 예정이기도 하고요. 26년도가 최대 실적. 이게 기존에 2017년도, 18년도 정도에 21년도면 죄송합니다. 21년도에 있었던 1,700억 정도의 매출액을 26년도에 돌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증권사 보고서 보시면은 2,100억 정도 매출액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되기 때문에 사상 최대 실적을 아마도 될 가능성이 지금 가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4분기 실적도 나쁘지 않은 수준을 보일 수가 있지만 영업이익 단 일적 꺾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2월에서 1월 넘어갈 때는 당연히 내년을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엔비디아가 소캠2 관련한 물량을 문의하고 있는 것을 일부 파악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은 레포트상의 내용이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긴 하지만 만약에 이런 모멘텀이 있다고 치고 정말로 실행화돼서 실질적으로 나와서 뉴스화가 된다면 강력하게 올릴 수가 있겠죠. 최근에 기관수급도 꽤 독보적인 부분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많은 비중은 당연히 삼성전자 같은 큰 종목들로 들어가셔도 되고요. 네. 일부 비중을 VM으로 들어가신다면 제가 보기엔 부담이 없어 보여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를 바라볼 때 일단은 삼성전자를 포트 안에 넣고 이 밖에 VM도 실적이 뒷받침되고 있기 때문에 탑픽으로 제시해 주셨고요. 단기 트레이딩 짧게 호흡으로 어떤 종목 볼까요? 일단 제가 많이 오른 종목들은 많이 말씀을 안 드리는 편이에요. 그렇죠, 어차피 알고 네. 계시긴 한데 오늘은 좀 다른 모습으로 오토에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현대오토에버. 네, 네. 오토에버가 자동차 그리고 최근에 보시면 로봇 밸류가 붙었다. 그리고 11월이죠. 10월 말에 깐부해동 현대차 GPU를 통해서 그러니까 엔비디아 GPU가 5만 장을 현대차가 가지고 온다면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부분이 항상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최근에 HL 만도가 먼저 부품사로서 로봇밸류가 붙은 다음에 그 다음에 현대오토에버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격적인 면으로 봤을 때 오토에버가 사상 최고가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사상 최고가가 갖는 의미는 굉장히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의 모든 물량을 다 뻗어나갈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매물이 없다는 점, 그리고 오토에버 같은 경우는 실적이 있는데 정의선 회장이 7.3% 정도 지분까지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뭔가 그럴싸한 물량들, 그럴싸한 그림이 설계되고 있다는 점.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는 로봇밸류 받을 것 같고요. 하반기에는 테슬라부터 시작된 자율주행 밸류 받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두 로봇이라든 자율주행 섹터 자체가 아시다시피 어떻습니까? 굉장히 고밸류를 받을 수 있는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섹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그 실적이 있는 부분, 현대차 그룹의 원래 고유의 SI 업체를 가지고 있는 오토에버라면은 일단 충분히 그런 밸류를 이어서 갖고 있을 수 있다. 그런데 너무 길죠. 그런데 너무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 즉 지금 당장 플러스 날 때 매수보다는 이 추세가 한 번에 꺾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눌릴 때 들어갔다 오르면 팔고, 눌릴 때 들어가면 오르면 팔고, 이런 식으로 단기적인 매매만 일단 당분간 해야 될 것 같고요. 긴 그림을 봤을 땐 나쁘지 않기 때문에 좀 이런 변동성을 활용한 접근 전략이 맞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추세가 상승으로 잡힌 것 같습니다. 변동성을 이용해서 조정이 나왔을 때 매수하는 가점, 단기 트레이딩 종목으로 현대오토에버 제시해 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박현상 부장과 오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